네, 불자님들 안녕들 하셨습니까? 지난 일요일 날 또 오랜만에 원각사에서 대법회를 했었습니다. 또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며칠 전부터 오셔서 봉사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참 행사는 별 무리 없이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님들도 오셨고, 대충 오신 분들이 이제 몇 분이나 오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금방 알 수가 있을까요? 일일이 셀 수 없잖아요. 밥그릇을 세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드신 분만 한 450명 정도 드셨고, 또 안 드시고 또 이리저리 하신 분까지 하면은 450분 정도에서 한 500분 정도가 오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우리 초파일 행사 다음 이제 우리 초파일 행사도 그 정도 오셨고, 한 주일 또 이렇게 건너서 많은 이적 불자님들이 이제 원각사를 방문을 하셔서 좋은 법회도 하시고 문화 행사도 보고 좋은 법문도 듣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봉사를 해주신 우리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하신 분들 많이 안 나오셨네. 이제 큰 행사를 치르려면 여기 지금 우리 원각사 대중이 우리 총무스님이신 선명스님 저 사무장에 셋밖에 없는데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해주시는데, 평균 봉사위원이 연령이 80세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젊은 사람들 일을 싫어하죠. 일을 싫어하고 또 이렇게 그날 또 날도 더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이 거의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다고 할까? 그렇게 해야 이게 별 무리 없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당일날 한두 시간 이렇게 와서 그냥 행사만 참석하시는 불자님들은 그런 행사가 그냥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막 이렇게 막 컴플레인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난 그 일요일 행사는 1월 초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소임자 스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우리 그 총무국장 특별교구 총무국장 스님을 보시는 스님은 이럴 때는 한국도 몇 번 갔다 와야 되고, 또 이제 그 법문하시는 스님 또 찾아가 뵙고 인사하고 일정 조절하고, 또 여기 스님들끼리 또 회의해서 만나서 또 프로그램 짜고, 한국의 그 동국대학교 그 합창나 우리 박소림 그 우리 여기 합창 지휘하시던 그 지휘자님 한국 가서 또 그런 활동을 하셔서 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오라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뉴욕 구경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법회도 참석하시고 서로 좋은 그런 인연으로 해서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오늘은 또 그렇게 치르고 나서 이제 또 법회인데, 보면 우리 그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죠. 행사 위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가지고는 사실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일상 이제 불교 법문이나 수행이나 기도나 명상 이런 것들은 일상 법회에서 이루어지죠. 일상 법회에서 이루어지지 큰 행사할 때는 사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구나. 우리 여기 전통 춤도 추고 불교 합창도 하고 좋다. 이 정도지 거기서 사실 많이 얻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늘 매주 그 여는 일상 매주 법회가
중요하고 또 사실 여기에서 우리 불자님들도 더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 법회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법회는 별 그 일이 없으시면 이제 참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더라고요. 70대 남자 노인이 계셨는데 자산이 100억이 있대. 100억이 있는데 20대 처녀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아니 자네는 재주도 좋네. 어떻게 해서 20대 처녀하고 그 결혼을 해서 20대 처녀에게 장가를 들 수가 있냐? 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한 가지를 속였다. 뭐라고 속였는데? 내 나이가 90이라고 속였네. 그러니까 바로 결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좀 재산을 많이 모아놓으시고 총각한테 시집 가시려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 내 나이가 90이라고 하고 재밌죠? 예. 근데 요즘에 그런 세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옛날 스님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어제 오늘 불자님 네 분하고 정식공양을 같이 했었어요. 정식공양을 같이 이제 하면서 점심 같이 먹고 나가서 외식을 했죠, 물론. 그 자리에서 두 내외가 토론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스님께 한번 물어보자. 스님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렇게 관련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을 좀 따라갈 수 있으세요? 젊은 사람들 생각 따라가세요? 젊은 생각 잘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영상을 올려놓은 거 또는 이제 유명한 요즘에 스타 강사들 또 이렇게 스님들 뭐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러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두 내외가 이제 뭐 토론이라기보다도 거의 이제 내 말이 맞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런 수준으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더의 동조를 이제 서로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꺼내셨는데, 근데 제가 그 거사님 편을 들면 되겠어요? 보살님 편을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맞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제 그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연세가 한 이제 60 후반에서 70대 이렇게 되셨대요. 건강하시죠? 요즘 70대 돼도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막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어디 막 가고 싶은 거야.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뭐 이제 세상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은데 거사님은 방콕 아시죠? 아니 저기 타일랜드 수도 방콕 말고 방에만 계시는 스타일. 그리고 기껏 하시는 게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돈도 이제 많이 버셔 은퇴하셨기 때문에 어디 안 가고 농사짓고 뭐 꽃에 이제 물 주고 뭐 이제 요 정도로 이제 지내시는 걸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한국을 이제 그럼 나 혼자라도 가겠다.
근데 이제 마침 그 딸하고 사위가 그 집 10분 거리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우리 저 아는 어저께 같이 공양을 한 그 거사님 잘 됐네 그러면 딸이 옆에 있으니까 뭐 부인 그러면 어머니 한국 가라고 그러고 옆에서 밥을 해주면 되겠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돼요 안 됩니까 우리 거사님들? 안 돼요 돼요? 예? 돼요? 안 해주죠. 네,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사님들은 딸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와서 아버지 혼자 계시고 그럼 밥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보살님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딸이라도. 그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이제 문화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거사님은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노거사님이나 노보살님들은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심적으로 이제 부담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거 해도 별 문제 없다고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부부니까. 그 자식에게도 아마 별 문제 없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그런데 요즘엔 부부라도 또 부자, 부녀, 모녀 간에도 일부러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편안한 말 같이 하는데 그게 부담을 주는 거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거라. 이게 보살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거사님은 아니 그게 사람 사는 거냐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냐 그렇게 드라이하게 살아서 그게 무슨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그 거사님하고 보살님하고 이 보살님은 이제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이제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고 강의를 들어가지고 요즘 세태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사님은 거의 이제 한국 거를 안 보시고 미국적인 것만 이렇게 주로 이제 많이 보시고 그래서 그쪽을 많이 한국계 이렇게 이제 어떤 가치관이나 젊은 세대들의 문화가 변하는 것을 거의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것 가지고는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즘 흐름, 젊은 세대들의 생각의 흐름, 가치관의 흐름,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그 동영상이 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신입사원이 그 이어폰이 있죠, 이어폰. 요즘은 에어팟이라고 그러죠. 에어팟. 그걸 끼고 이제 업무를 해요.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아무개 나 뭐 좀 갖다 줘 그러는데 이걸 끼고 있어서 못 들어. 그러면 이제 먼저 들어온 선배가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치면서 업무 볼 때 업무 시간에는 그거를 끼지 않는 게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지금 물론 이제 요즘 세대를 패러디한 거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는 이거를 끼고 해야 집중도 잘하고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꾸를 해. 근데
그 한 장면이지만 지금 우리 보살님들, 우리 거사님들 세대나 저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해야 능률도 오르고 일도 잘한다고 그 선배 그 직원에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요즘 세태가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누가 이렇게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요. 스벅이 뭔지 스벅? 스타벅스 커피 스벅 한 잔씩 할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저는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갓 들어온 게 제일 먼저 주문을 해? 그러면서 나는 뭐 라떼요, 나는 카푸치노 이렇게 다 주문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그 음료수를 사러 가지 않아요. 아무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막 신입사원이 나가서 제가 사올게 하고 나가겠죠. 그게 이제 우리 여태까지 지나왔던 정서잖아요. 우리 세대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음 약한 남자 직원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컴퓨터 자판 밑에다가 사직서를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보다가 제가 사올게요 해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어머니 나 이 회사 계속 못 다닐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세대들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을 반영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세태의 흐름, 우리 이제 남자들이 거사님들이 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 좀 늦습니다. 보살님들보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세태의 흐름이 있다. 이게 맞다가 아니고 맞다. 이게 틀리다가 아니고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딸이 옆으로 이사를 왔어도 그 거사님이 취해야 되는 태도가 있어요. 그 거사님이 부인은 그렇게 여행도 하고 싶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뭐 이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그 한에서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은 이제 한 번씩 같이 가주기도 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은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갔다 와 이렇게도 이제 마음을 써야 되고 또 딸에게는 조금이라도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밥 안 먹었는데 너 와서 밥 좀 해줄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스스로 딸이 와서 그냥 아버지 오늘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있는데 같이 먹어요 하면은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입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요즘은 아주 거의 아주 개인의 불편함을 가장 싫어하는 그게 극대화된 그런 시대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살다 보면 어때요? 툭툭 던지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비치는 것들을 툭툭 던져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버려. 갈등 구조를 서로 싫어하는 이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이제 마음의 벽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거사님 이야기는 그게 뭐 사람 사는 거냐?
그게 무슨 일리가 있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너무 말하자면 그냥 자식과 부모도 아니고 또 부부간도 아니고 그런 이제 관계가 돼버리는 게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약간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살님들, 우리 거사님들은 어떤 이제 그 자세여야 하나 그럴 때, 우리 뭐 친하다고 막 그 내가 나는 좋은데 이제 상대방에 딱 내가 말을 던졌을 때 그런 싫은 말들 그냥 던져버립니다. 던져서 상관 안 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에. 자, 지금 지난주에 저 유튜브 요 위에서 방송을 하다가 이게 이쪽 기계가 보니까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걸 고치려고 이거를 왜 문제가 되나 계속 하는데 10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제가 못 고쳤어요. 나중에 결론이 저 기계, 지금 요거 노트북 옆에 있는 기계가 보니까 고장이 났더라고. 이게 딱 끼었을 때, 컴퓨터에 끼었을 때, 이제 이게 끼었다고 하는 걸 컴퓨터가 딱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지난 일요일 날 못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잘라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화면까지는 되는데 또 소리가 안 되네. 여기 저기다가 끼웠는데도. 그래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못 해드리는데, 됐어요? 이제 지금은 한국이나 어디나 전부 이제 명상의 시대라고 해서 대부분 명상에 이제 우리 신행 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이렇게 기원을 보면 특히 불교에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선종, 이제 후대에 생긴 선종에서 이 신법,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 스승들의 법맥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은 기록을 이제 해놨는데, 이제 인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마하가섭, 아란전자 해가지고 달마대사, 보리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28번째로 부처님의 신법을 받은 이제 조사스님, 큰 스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보리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중국의 선종의 초조, 그러니까 가장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큰 스승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하고, 그 밑에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이렇게 이제 한 분과 한 분으로 이제 법맥이 내려가다가 육조 해능 스님 이후로는 한 스승 밑에서 대단히 많은 그런 이제 선승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한 4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장 넘기세요. 이 신신명이라고 하는 이 조사 어록은 이 3번째, 아까 3번째 승찬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은 저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 내용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쓰고 있는 마음들이 보면은 간택하는 마음은 뭐라 그랬죠? 가리고 선택하고 간택심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증애심, 좋아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또 취사심, 취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순역심, 뭔가 따르고 거슬리고. 이제 이 마음을 주로 우리는 이제 쓰고 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제 이 선중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은 진리, 도를 볼 수가 없다. 아까 이야기해서 이제 그 두 내외분이 이제 토론은 그렇지만 이제 내 생각을 이제 나는 이제 보살님 그래요. 나는 이 현실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완벽하게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거사님은 거사님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 이제 저보다 한 연세가 한 6살 정도 많으시니까 저보다도 더 이렇게 이제 좀 더 올드 세대죠. 그래도 미국에서 일찍 공부를 하셔서 또 여기서 유학도 하시고 뭐 미국에서 굉장히 엘리트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도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주장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리고 택하고 또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취하고 버리고, 그 다음에 따르고 거스르고. 이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사는데, 그래가지고는 사실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이 승찬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심용 5번째 그 가르침을 보면 거기 이제 한글로 번역이 돼 있죠. 막축 유연 이제 물주공인 일종병회 인연자진인데, 막축이 인연이 있어도 쫓아가지 말고, 인연이 있어도 쫓아가지 말고. 자, 우리는 인연이 있으면, 좋은 인연이 있으면 막 쫓아가죠. 좋은 거 있으면은. 이제 아마 그것도 똑같은 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광고를 하고 뭐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뭐 페이스북에 올리고 해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오시잖아. 그렇게 안 하면 별거 없나 보다 안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따라가. 근데 별거 없다 그러면은 또 내 마음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죠. 자, 인연이 있어도 그렇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안 일으키고, 또 여기에서 물주공인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공이라는 말은 여기서 유연했을 때 연은, 유라는 말은 어떤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계, 공은 진리의 세계.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이는 거면 막 따라가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이제 수행한다고 다 부질없는 것이고, 현상적인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직 정멸에만 들기 위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 것. 이것도 이제 하나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만 쫓아가는 것이 병이고, 이제 옳지 않은 게 아니라 한쪽 축으로, 극으로 이렇게 치닫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공에만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이것도 사실은 또 다른 한쪽의 병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선생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 기억하시죠? 뭐예요? 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 말 뜻을 이해하셔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그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이게 3단계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보통 우리가 직접 이제 수행을 하지 않고 보통 우리 범부들이 보는 그러한 이제 산과 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온 사람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요,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한번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은 경지에서 다시 중생을 구제하러 내려온 불보살님은 그런 경지에서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은 성철 스님께서는 이 3개 중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요것만 말씀하셨잖아. 첫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세 번째죠. 예,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산을 산으로밖에 못 보고 물을 물로밖에 못 봐요. 그런데 물 속에 사는 고기들에게도 그게 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 속에 사는 고기들에게, 물 속에 사는 고기 그 중생들에게는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물은 물인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유식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 그 대승불교 철학에서는 일수사견의 비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가지 물을 가지고 중생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이제 물로 보이겠죠. 물고기에게는 더 이상 그게 물이 아니라 우리 공기와도 같은 그런 걸로 인식을 하고 본다는 거예요. 지옥 중생들에게는 피고름으로 보인대. 우리는 이제 지옥 중생이 안 돼봐서 피고름으로 보이는지 잘 모르죠. 이건 이제 깨달으신 분 말씀이니까. 장수천인에게는 이제 우리 인도 그 이제 이 세계관에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보다 더 나은 장수천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중생들이 보면 유리처럼 보인대요. 그 이제 일수사견의 그러니까 중생이 어떠한 의식 상태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범부 중생에게는 물이 물이지 그게 뭐야 이것밖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게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고 산이 더 이상 산이 아닌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공의 경지죠. 그런데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불보살에게는 그 산과 물이 다시 그러니까 부정을 한번 거친 긍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의 세계에 도달을 해서 보려면은 지금 우리 중생의 안목만 가지고 이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것이 길지 그것은 짧잖아 이게 이쁘고 이거는 밉잖아 이런 어떤 온갖 차별상들을 좀 내려놔야 행복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승찬 스님께서는 인연이 있어도 쫓아가지 말고 공회로 참아 머무르지 말며 일종평회 인연자진. 그러니까 한 생각이 올바르면은 그런 분별하고 차별하고 간택하고 증애하고 취사하고 순역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 어떤 상태들이 저절로서 이렇게 사라진다.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봤어요. 스님, 나는 누구랑 이야기하면 싸우게 돼요. 그냥 말하는데 자꾸 말을 길게 하다 보면 싸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렇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이게 이제 항상 옳고 그름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좋고 싫은 것을 나누려고 하고 뭔가를 따라가고 온것은 내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싸웁니다. 계속. 이제 그 논쟁을 하는 그 네 분께서도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나중에는 그 거사님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한국에서도 이제 그 아드님 미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막 이제 그 테크놀로지 쪽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이. 그러면은 그러냐 그러고 그런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 먹어서 그게 이제 보통 50대 중후반부터 60대가 되면 그런 그냥 나이 먹어서 소외가 아니라 그런 걸 잘못해서 소외를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입은 닫고 그러냐 긍정해주고 돈만 쓰고 나오면은 짱이지 짱. 근데 대부분 돈도 안 쓰고 자기 이야기만 그냥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게 무슨냐면은 커피의 라떼가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패러디 해가지고 라떼 나의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거를 커피 우리 스타벅스에 가면 먹는 그 커피 라떼 있죠. 그 라떼는 말이야로 이제 요즘 애들이 바꿔서 1년 차이라도 그 말 하면은 대화를 안 해버립니다, 요즘에.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토론토에 한두 달 전에 두 달쯤 됐네. 어느 이제 여기 한번 다녀가신 노보살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러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분이 80중 후반쯤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동생들 뭐 한두 살 차이니까 다 80대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계속 하루 반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과거 이야기를 하잖아.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 암흑의 조계사 주지 스님, 암흑의 스님을 아세요? 조계사 주지 스님이 요즘 그 스님이 아닌데? 요즘에 다른 스님인데? 아니, 그 스님이 조계사 주지 스님이라고 하면서 옛날에 보모사 조실도 하시고 하셨던 하동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은 벌써 돌아가셨고 그 스님 조계사 언제적 말씀 처음에는 언제적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1961년인가 62년도라는 거.
보살님, 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보살님. 그 보살님들은 참 처녀 시절에 열심히 조계에서 다니시면서 큰 스님 법문도 듣고 해서 그렇게 불교를 접하셨던 거야.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80이 넘은 이제 지금 나이에도 캐나다에 이민 오셔서 불교를 버리지 않고 그냥 하여튼 열심히 그렇게 절에를 다니셨던 거야.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유교사변 나서 얼마 안 된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힘듭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그렇죠. 좋으셨겠네요. 더 대화가 진전이 안 됩니다. 라떼도 뭐 작년이나 그런 게 아니고 1900년 태어나기 전에 제가 벌써 60인데 저 태어나기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이 공감대 형성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은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내 경험만 믿고 내 경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 경험만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것을 수용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취하고 버리고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긍정을 해주고 그런 게 있었구나. 나 몰랐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 대화의 그 간격을 좁힐 수 있고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보세요. 지동기지, 지갱미동, 유체양변, 영질정, 지동기지. 그러니까 그 움직임이 그쳐서 멈추게 되고 멈추었다 다시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번역이 다른 이제 번역이 됐을 텐데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 유체양변, 지동기지.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가려 하면 그침이 오히려 더 큰 움직임이 되나니 이렇게 이제 이거는 청담 스님이 번역하신 한글 번역인데 자 움직임 우리는 이제 그 삶을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이는데 너무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이렇게 번뇌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좀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줄여서 이렇게 조그만 대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친 움직이지 않음 이게 나중에는 더 큰 움직임이 되어버린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이제 번뇌를 끌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요. 많은 불자인데 그렇게 명상을 한다고 와. 그럼 말씀 스님 그런데요 앉아 있으니까 번뇌를 끊으려고 하니까 번뇌가 더 일어나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움직일 때는 번뇌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렇게 살죠. 근데 그 몸도 좀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고 또 마음도 이제 조금 쉬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평상시에는 하시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생각을 고요히 해야지 하는데 그 고요히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번뇌라는 걸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생각을 고요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고요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번뇌야 사실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고요히 해야지 하는 생각을 움켜잡고 있다는 거지. 예. 자, 예. 이 멈춤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멈추려고 하는 게 다시 크게 그러니까 일어난다. 한번 넘기세요. 예. 유체양변이면 영지일종이다. 그러니까 오직 양쪽 끝에 막혀서는,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극단에 이렇게 치우치면은 한 가지 이 도를 알지 못한다. 이 극단을 피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신신명이라고 하는 이 승천 스님의 저술은 거의 이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는 그 생각들을 이제 좀 잡아주려고 하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어저께 이제 그 토론을 하셨던 그 네 분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60대 이렇게 막 70대까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은퇴하고서도 보통 요즘에 60대 초반에 보통 은퇴를 하면 한 30년 이상 더 삽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 보통 한 30년 하거든요. 은퇴하고도 대학 졸업해서 30년 직장 생활 한 것만큼 더 살아요. 안 죽습니다. 잘. 근데 그 30년 동안 뭐 하고 살 거냐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우리 몸을 이렇게 좀 건강히 하는 거는 많이 신경을 써요. 우리 그 보통 막 몸 조금만 아프면 막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런데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넉넉고 있다가 좀 고통스럽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건강하시고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여유가 있고 그러실 때,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실 때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법문도 듣고 절에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 그냥 이런 행사 위주로 나오지 마시고 공부 위주로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육신의 근육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연세들 드시면은 운동 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못 걸으십니다. 많이 그 일상에서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안 걸으시면은 근육이 약화돼 가지고 못 걸으셔요. 잘 나중에는 연세 드신 분들 대부분. 그리고 잘 넘어지셔 가지고 완전히 병상에 눕게 되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은 하셔야 되고, 그래야 몸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되듯이 정신 건강에도 근육을 키우려면은 이렇게 불교 수행, 명상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괴롭지 않는 행복한 삶을 한 30년 이렇게 지속시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점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시다가 이제 공부 쪽으로 가니까 그래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고 그렇게 이야기를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서 4시 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12시 10분에 가가지고 눈치 엄청 줬을 텐데 이제 그것도 패주는 건데 우리 뭐 돈 내고 밥 먹었으니까 하고 그냥 계속 커피 좀 더 갖다 달라 그러면서 아마 되게 미워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여자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구절 이렇게 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다시피 뭔가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이 치우쳐지지 않나 한번 검토를 늘 하세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면 뭐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그걸 차단하지 말고,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야 사람의 매력이 있습니다. 연세 드실수록 그게 잘 안 돼요. 보면은. 예.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과도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어떤 행복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